안녕하십니까. MCAT 마스터의 김태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MCAT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실 텐데요. MCAT에서 가장 어려우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언스 과목들은 어차피 이제 사이언스 쪽이니까 공부를 하셨거나 이제 전공이시거나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놈의 리딩만은 도대체 이걸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은 썰은 많은데 뭐가 맞는 건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한국어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거기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면서 이제 자라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MCAT 점수가 잘 안 나오고 특히 리딩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진학에 이렇게 의대 진학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그 어려움을 제가 해결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MCAT 리딩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칼세에 대한 이제 흔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부를 혼자 해보신 분들, 뭐 케플란 교재를 봤든, 뭐 프린스턴 리뷰를 봤든, 뭐 여러 가지 리뷰를 보시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인터넷으로도 인강을 찾아보고 혼자서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MCAT 리딩이 이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MCAT 리딩이 진짜 너무 어렵다. 왜냐면 이제 이 문제를 하나 풀려고 했었으면은 막 그 문제 해설 강의가 막 한 10분 이래가지고 막 이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이런 게 어떤 의미, 막 이렇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진짜 혼자서 죽어도 못하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 MCAT 리딩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쉽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이제 이 강의를 찍게 된 이제 계기가 저는 원래 이제 사이언스 쪽도 아니고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한 적도 없고 심지어 med스쿨은 이제 어플라이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MCAT 시험이라든가 이제 그런 프로페셔널 이그램 자체를 시험 보는 걸 제가 굉장히 즐깁니다. 뭐 GR이라든가 LSAT이라든가 있는데 그래서 MCAT도 한번 시험을 봤죠. 물론 사이언스는 점수가 아주 안 났습니다만은 MCAT을 딱 처음 봤는데 점수가 3개 틀렸어요. 그래서 3개 틀려서 이거 굉장히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3개를 틀려서 한 130점 가까이 나오는 게 엄청나게 높은 점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였어 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많이 안 하고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straightforward하네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터득했던 노하우를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이제 발목을 잡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해설 강의를 하다 보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얼마나 simplify된 러직을 가지고 이걸 제 속도를 가지고 많이 풀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MCAT 그 리딩에 관련된 오해가 뭐냐면 엄청나게 잘해야 고득점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사실 만점 같은 거 한 5개 정도, 3개 정도 틀리면은 이게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뭐 127 정도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3개 정도 틀리게 되면 13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30, 131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수가 막 만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125점 정도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게 한 12개부터 14개, 그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개에서 14개 정도쯤 틀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이 122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무려 25개 정도를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 그다음에 여기서 한 127점 정도 사이 이렇게 됐었을 때 이 격차가 사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8개 정도 틀리시게 되면 이제 127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죠. 무려 8개를 틀려도 되고 그러니까 125점 받으시려면 무려 14개 정도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MCAT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남보다만 잘하면 돼요. 그럼 남보다만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남들이 갖지 못한 나만의 이렇게 주무기가 있다면 그 주무기를 갖고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2점 내지 3점 정도 올리는 거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인강을 찍어서 여러분이 뭘 얻어가셨으면 좋겠냐면 어떠한 특정 점수를 이제 예를 들어 127점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받고 계시는 점수에 비해서 한 3점이나 4점 정도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점수에 4점 정도 더 오르는 거는 그거는 굉장하게 이게 뭐 디사이딩 팩터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메디컬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도 다 이거 하나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 플러스 4점 정도를 드리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건데 이거는 이제 많은 학원이라던가 뭐 교재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항상 하는 소리가 이제 MCAT에서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으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CNN을 많이 보고 그런 짓을 해봤자 MCAT 리딩 점수를 올리는 거는 사실 MCAT을 공부하시는 게 점수가 제일 빨리 올라요. 그래서 다른 걸 해봤자 뭐 시간이 한 1년 있으시다, 뭐 2년 있으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책을 읽으라고 추천해 드리는 건데, 책을 그럼 도대체 뭔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MCAT 리딩 점수 올리고 싶으시면 MCAT 리딩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bullshit이라고 생각합니다. BS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그럼 이제 내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책을, 그러니까 막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뭐 책을 많이 읽어라, 뭐 디베이트를 해봐라, 막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디베이트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험 교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프린스턴 리뷰도 있고, 뭐 베런스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다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공부했었으면 실제 시험과 비슷할까? 뭐 이런 고민. 그리고 이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교재를 해야 되냐, 특히 이제 어떤 교재로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많은 시험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딱 제가 믿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출제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교재만 그것만 이제 정식으로 치고 있어요. 그냥 다른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은 제가 확실히 AAMC에서 나온 교재들과 다른 교재들과는 문제의 난이도도 차이 있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 그러한 이제 미묘한 그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신경 써가지고 다른 교재를 공부하느니 차라리 나는 AAMC 교재 딱 하나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거죠. 이게 MCAT 리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교재가 시중에 많이 없기도 하려니와 있어봤자 그 새로 바뀐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AAMC가 이번에 바뀌면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렴이라고 냈었던 스터디 매테리얼,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한 점수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하는 교재 이것만 갖고 공부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게 어렵죠. 뭘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오르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제 시험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 MCAT 시험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이제 예를 들어 패스지를 하나 놓치거나 두 개를 놓치거나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패스지 하나 더 풀면 무조건 2점은 올라요. 그죠? 그러면 내게 문제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점수를 올라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똑같이 패스지 하나 못 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데 126점 이상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신 점수가 이제 점수가 낮으셨던 분들은 125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127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진짜 되게 극소수의 사람만이 130점을 받고 싶어 해요. 130점 진짜 어렵긴 어렵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130이 나오겠는가, 130 이상이 나오겠는가? 그거는 실전처럼 모든 것들을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잘해야 되나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 틀리시면 130점 나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3개 틀리시는 게 이제 우리가 목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목표로 하실 때는 전체 패스지에서 10개 내지 12개 정도쯤을 틀리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개에서 12개 정도 틀리는 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패스지 절반은 다 맞고 절반은 하나 틀려야 돼요 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정말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 분들, 절반은 다 맞고 절반은 하나 틀리자 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리딩 패스지 하나를 가지고 다 맞는다는 게,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잘한 건 잘한 거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콕 집어서 어떻게 하면 MCAT 이 리딩 파트를 다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까요? 이 리딩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문제의 형식이라던가 이 문제의 실제 의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공부할 때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MCAT 리딩을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AAMC 사이트에서 직접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 MCAT을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말씀했죠. Be able to cope, be able to cope with an increase in diversity
and lifespan of the patients, lifespan,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단어예요. and ongoing delivery system reforms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의사들이 사람들과 empathy와 sympathy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lifespan,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체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elderly people이잖아요. elderly people이나 굉장히 poor 한 사람들, uneducated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좀 있어서 문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가 왜 라이프 스팬,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같이 영 제너레이션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힐러리를 응원하셨을 텐데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될 수가 있지?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지 네가 멍청해서 그래! 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만약에 페이션트로 온다면 어떻게 커뮤니케이트를 하겠는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MCAT 문제라는 거죠. 자, 이 시험을 공부한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리플렉트 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캐릭터리스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달으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하는 거죠. 제일 먼저 Are you objective? 그러니까 생각이 objective한 person입니까? 당신은 이제 생각이 굉장히 open mind 됐나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이 강의를 보실 정도의 엘리트 스쿨을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그럼요. 저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오브젝티브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 시험을 보시면서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항상 이렇게 뭐냐면 에듀케이션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이제 아이보리 타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educated person하고 그렇게 내가 만날 수 있는 소셜 인터랙션이 그런 사람들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되게 좋은 컨버세이션, 아주 쉬운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 uneducated, 우리가 흔히 말하는 uneducated person 아니면 elderly people 그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시험 보시면 모든 문제가 약간 MCAT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보다 오브젝티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preppy mind. 그러니까 비슷해요. 우리는 대학교, 그러니까 MCAT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교를 다니는 사실 자체가 전 미국 사상으로 봤을 땐 상위 1% 포함되는 거예요. 상위 1%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사이어티 안에서 이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하위 50%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혹시 ER이나 이런 데서 이머전시에서 이런 데서 발런티어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홈레스 피플이 와가지고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막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제 그런 거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겠느냐? 제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그걸 이해 못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레피 마인드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가지고 이제 비슷하죠. 또 limited exposure to social science subject. 이거는 뭐냐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사이언스 메이저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트라던가 휴머니티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무슨 뭐 literature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굉장히 적으시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무슨 뭐라고 할까요? 뭐 바로크 피리어드 있으면 이제 도대체 바로크 피리어드는 어떤 시제의 피리어드고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었고 어떠한 아트의 캐릭터리스틱이 있는지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러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풀 때. 물론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많으면 백그라운드가 많으면 좋긴 한데요. It's not necessary.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too much guesswor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oo much guesswork라는 건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환자로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의사가 되신 여러분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쳐봐봐요. 제가 최근에 여기 서저리를 조그맣게 했는데 여기가 진짜 너무 죽을 만큼 아파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는 근데 좀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서저리가 되게 조그맣게 마이너한 서저리였으니까 근데 좀 아프시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아니야 이거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다 이거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그렇지, 그거 좀 아플 수 있어. 아니,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인펙션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트리트를 받았던 그런 디지즈뿐만 아니고 다른 디지즈가 거기 안에 있었다던가,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게스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뭐라고 말한 거가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고 게스라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가지고 있는 러직적인 게 플러인데, 그런 플러를 치료하기 전까지는 MCAT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섰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리걸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리걸 마인드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말을 한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이제 앞으로 뭐 성실히 다 직무를 수행하겠다. 그럼 도대체 성실한 건 뭔데? 가지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막 계속 직업하다가 뭐 돈을 훔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실한 거의 의무에 배반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배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에 헌법재판에서 뭐라고 했어요? 박근혜한테 세월호에서 일을 잘못한 것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기로 했는데, 세월호에서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은, 성실하다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탄핵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리걸 마인드로 봤었을 땐 그런 거죠. 그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모셔널리 어떻게 그렇게 무능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 그 사람을 책망할 수는 없다는 사실 자체는 역시 이것도 리걸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글이 써였을 때 그게 나의 생각을 배제하고 오브젝티브한 리딩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과 특히 소셜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방법은 여지껏 여러분이 내추럴 사이언스 서브젝트를 공부했던 방식하고 달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내추럴 사이언스만 공부하신 것처럼 이 소셜 사이언스 서브젝트를 공부하시면 절대 공부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의 차이를 좀 잡아두도록 할게요. 다음 거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이 왜 이딴 식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문제를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를 분석한 게 아니고 그 AAMC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재미난 상황이에요. 뭐냐면 글 전 대부분이 1970년대부터 1999년대 쓰였던 책들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티클들을 가져와서 거기를 베이스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all the diverse한 라이프 스팬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1970년대에 썼던 아티클들을 갖고 오냐는 거죠. 그게 뭔 말이냐면, 그때 그렇게 educated한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elderly people,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그런 에듀케이션을 받았거든요. 그런 에듀케이션을 받아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과연 대화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CNN을 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NN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새로운 매체들이거든요. 우리 같이 젊은 세대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읽는 것들은 옛날에 읽었었던 책들을 골라보기 전까지는 사실 1970년대나 1990년대에 쓰였던 글들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글들이 아니에요. 흔히 볼 수 있는 글들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이제 대화가 굉장히 익스트림해요. 아니면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BS라고 부르는 거가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어떤 익스트림한 뷰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던가, 그런 글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MCAT은 MCAT으로 공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들이 막 1974년도 쓰이고 막 1950년도 쓰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 설마 하는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께서 감을 잡고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가볼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 이 강의를 볼 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다 영어를 잘해요. 저만큼 잘하거나 뭐 다 SAT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으셨거나 뭐 외국에서 10년 사셨거나, 그런 사람들만이 이 강의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러지컬한 첨에서, 크리티컬 어널리시스적인 첨에서 그런 러직적인 부분만 다룰 것이지, 어떠한 뭐 이런 테크닉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는 알려줄 것이지, 이게 어떤 말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는 일은 좀 많이 줄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게
저보다 영어를 잘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께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critical thinking이 가능하도록 그 부분만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제일 찾고 계시던 그런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